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에 성공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는 TV나 인터넷으로 접했지 실제로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한 편이었고 그런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과장돼서 떠들어대는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 겪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냐며 다들 괜찮을 거라 말해줬거든요. 제가 결혼하게 된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았죠. 그리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결혼은 무난했지만 결혼 후가 문제였어요. 결혼 전에는 방긋방긋 잘 웃기만 하던 시모가 결혼 후에는 단 한 번을 웃어주지 않았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고부 갈등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서도 공감할 정도였죠. 특히 제삿날에는 본인 기준의 완벽을 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주제에 손 하나 깜빡 안 하고 턱끝, 입으로만 사람을 부리는 스타일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모가 마음껏 두 며느리를 괴롭히던 제삿날 중에 하루였어요. 예, 막걸리가 떨어졌구나. 가서 막걸리 좀 사와라. 미리 올 때 사오지 그랬어. 혹 제사 지내기 직전에 이렇게 없어서 발 동동 굴러야겠니? 네가 야무졌으면 고생할 일도 없는데 머리가 모자라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제가 일부러 막걸리를 안 사온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나중에 사도 된다며 중간에 마트에 들리는 걸 거절한 탓이 더 크죠. 그 말을 하려다 남편을 슬쩍 보니 모르는 척하길래 저도 입 꾹 닫았어요. 그런 말하면 고자질한다며 잔소리 시간이 2배로 늘 테니 그 상황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시모 말에 아무 대답도 없이 지갑과 폰만 챙겨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뒤에서 한마디 하더군요. 아유, 뭐 저런 게 다 있어? 심부름을 시켰으면 나갈 때 네 하고 대답이나 하고 가던지. 대답 없이 물건만 쏙 챙겨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 가득 짓는 거 보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어디 며느리가 돼서 집안 제사에 저런 표정을 짓는 거야? 나 젊었을 때면 회초리를 맞아도 모자랐을 거야. 안 들리는 척하면 속 편할 거라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마트로 가는 내내 막걸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 생각이 들었죠. 그 자리에서 한바탕 뒤집어도 됐었지만 제사만 지내면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았던 거예요. 그렇게 마트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날따라 제삿날 사야 하는 막걸리가 뚝 떨어졌더군요. 딱 그 브랜드만 썼거든요. 왜 그 브랜드만 쓰는지는 몰랐지만 앞뒤 설명도 없이 그것만 사오라고 했기에 그 브랜드만 샀는데 그게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던 다른 브랜드를 사야 했어요. 혹시 몰라 또 다른 브랜드 한 명을 더 사서 시댁으로 갔죠. 시모는 막걸리 봉지를 휙 가져가 신경질적으로 열어보더니 패된 비명을 내지르더군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넌 그렇게 제사를 자주 지냈는데 너희 시아버지 마시는 막걸리 이름도 몰라? 지금 몇 년째 네가 맏며느리로 일하는데 어떻게 다른 막걸리를 가져올 수가 있어? 너 지금 우리 집 무시하니? 어머님, 갔더니 그 브랜드 막걸리만 다 떨어져서 안 팔더라고요. 시간이 좀 늦어서 다른 곳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사왔는데 오늘만 그걸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딴 식으로 제사 지낼 거면 오지 마.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알기나 해? 제사라는 건 정성이야. 그런데 이딴 정신머리로 제사상 차리는 거 부끄럽지 않니? 어이, 내가 죽어서도 이럴 거 눈에 뻔히 보이니 내 속이 다 탄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한테 이럴 거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왜 했어? 막걸리 한 병에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산 사람 취향 맞추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제사 지낼 때 쓰는 술인데요. 이 술이나 저 술이나 똑같이 뭐가 그렇게 시시콜콜 따져야 하는 게 많은지 제가 가만히 있으니 더 폭주해서 난리가 나더군요.
잘난 너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니? 응? 너희는 대충 아무거나 그런 식으로 하라고 배웠어? 세상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너희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예의 없고 경우 없는 짓이지. 그리고 둘째 며느리,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손끝이 왜 그렇게 야무지지 못하니? 네 집안 사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남의 집 재산 망쳐놓고 또 그러겠지. 우리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귀한 딸은 웃기고 있네.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나도 이런 식으로 개념 없는 애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 아주 말로 사람을 잡더군요. 보자 하고 있으니 사람이 보자기로 보였는지 아주 할 말 안 할 말 입 밖으로 다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두 며느리를 잡는 동안 두 아들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척,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 거실에 앉아 TV만 보고 있더군요.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니 저도 참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터뜨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시키려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정도는 같이 가르쳐주는 게 상식이고, 막걸리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냥 가자는 남편 머리통을 쥐어 박아서라도 다른 마트까지 가서 가게를 탈탈 털어서 그걸 사왔을 거예요. 지 아들놈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막걸리를 왜 며느리들이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어머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여기 올 때 남편한테 마트 들러달라고 얘기했는데 당장 집 많다고 안 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사오면 된다고 그냥 여기로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막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왜 그 브랜드만 사야 하는지 얘기라도 해줬어야죠. 시아버님에 대한 얘기 다른 거 다 해준 적 없으시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하죠? 그냥 저희한테는 화풀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가족이 챙겨야죠. 저희 같은 남한테 챙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생각할수록 웃기네. 막걸리 하나로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자식이라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무도 그 막걸리 신경 안 쓰는데요. 어느 집 불효자식이 그래요? 자기 집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말해준 것도 없으면서 정성이 어떻니, 결혼하니 마니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그럼 어머님이 하신 말은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같은 인간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누가 들어도 무시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풀인데 그걸 왜 제가 들어야 돼요? 그걸 왜 동서가 듣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제사면 어머님이 혼자 준비하세요. 며느리들 보듬어가며 가르치고 알려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화만 내고 있으니 누가 어머님 장단에 맞춰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럴 거면 아들들 데리고 제사 지내요. 속 편하시도록. 저는 많이 참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내성적이지는 않았죠. 다만 말을 뱉고 나면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을 퍼부으며 시모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제 모습을 보고 그들도 놀랐던 것 같아요. 그제야 슬금슬금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여보, 왜 그래?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빨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그렇게 큰 소리 낼 일 아니잖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이게? 그래, 당신은 그렇겠지.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제사 지내, 난 못 지내겠으니까. 입 있으면 말해봐. 내가 막걸리 사자고 했을 때 당신 뭐라 그랬는데? 그래놓고 어머님한테 내가 한 소리 들을 때 옆에 짜져가지고 한마디도 못했지? 그건 뭐야? 나더러 어머니 감정 쓰레기통 해주란 말이잖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리고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앞에 두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어머님이 나 혼낸다고 그 모든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나 기분 더럽거든? 당분간 제삿날에 나 찾지 마. 들으셨죠, 어머님? 제삿날에 저는 안 올 테니까 찾지 마세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랑 잘 해보시던가요? 귀하지도 않고 결혼시킬 마음도 없었던 며느리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게 왜 그래요? 시켜도 기분 더러우면 안 시키는 게 맞지. 그러니까 부르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게다가 부모 걸고 넘어지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시모와 싸운 뒤 다음 제삿날이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몰래 동서에게 연락했어요. 동서, 몸은 좀 어때? 많이 안 좋지? 임신 초기에는 원래 많이 힘들잖아. 아, 형님,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유산 한 번 하고 난 뒤라 걱정이 많아요. 게다가 요새 피비침도 심해서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기만 하면 몸이 안 좋으니 걱정이네요. 이번 제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형님은 진짜 안 오실 거예요? 나 안 가. 그쪽도 며느리 소중한 건 알아야 하지 않겠어? 몸이 너무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봐. 유산한 적 있으면 유산 방지 주사 같은 것도 있을걸? 그리고 이번 제사는 쉬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없는데 그 마귀알몸 잔소리 다 듣고 있으면 진짜 제정신으로는 못 버틸 거야. 몸이 안 좋은데 굳이 더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 서방님한테 잘 말해봐. 알았지? 동서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사 당일에 병원에 다녀온 동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유산 증후가 보여서 못 가겠다고요. 상황이 이쯤 되니 시모도 동서를 닥달할 수는 없었죠. 저는 미리 남편에게 통보한 상황이었고요. 나 오늘 제사 안 갈 거야. 약속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랑 식사할 건데 당신은 제사 지내러 가.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저번에 어머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제발 애처럼 굴지 말고. 누가 애처럼 군대? 먼저 애처럼 군 게 누군데? 그리고 나 아직도 화 안 풀렸어. 그건 당신한테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내내 듣는데 안 들리는 척하느라 고생 많았겠어. 그건 내가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니까 그랬지. 그랬어 봐. 어머니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잔소리 듣는 건 싫어서 마누라 잔소리 듣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나한테는 그 말이거든. 어쨌든 안 나가니까 둘이 알아서 해. 왜 둘이야? 동서도 못 간대. 유산방지 주사 맞고 병원 입원한대 당분간. 그러면 당신이라도 가야지. 안 간다는 말 못 들었어?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내가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지 진짜로 못 들은 척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왔거든?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지. 내가 당신한테 우리 집에 못한다고 뭐라 한 적이라도 있어? 주는 대로 받는 법이야. 결국 저는 저희 친정에 식사를 하러 갔고 시댁 제사는 남편과 남편의 동생이 치르게 됐죠. 시모가 열받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연락 다 거절했어요. 이 좋은 날에 귀 더러워지게 왜 그 사람 전화를 받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 놈이 늦게 들어오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연락은 왜 다 무시했어? 그럼 전화 받아서 좋은 말 하실 거였어? 분명히 화낼 텐데 내가 왜 그 소리 또 들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 계신 곳에서 내가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한테 욕 듣고 있었으면 당신 기분이 어땠겠어? 야, 그 말이 아니잖아. 그냥 좀 달래주고. 뭘 어떻게 달래주고 얼러줘. 그건 당신 일 아니야? 당신 어머니잖아. 그리고 막말로 이 씨네 집 제사를 생판 남이었던 우리가 지내주는데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이 중간에서 막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니 이제 와서 나한테 해결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안 올 게 아니라 와서 뭐라도 하면서 나한테 협조를 구했으면. 어머님이 뭐라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이럴 거면 필요 없다고 했잖아. 며느리고 뭐고. 그럼 내가 갈 필요가 뭐 있어? 장성한 아들이 둘인데. 오늘도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둘이서 잘하면 되겠네. 다음에도 제사 음식 만들 생각하니 뒷골이 땡긴 모양인지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무조건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제삿날은 빼지 마. 응?
내가 무조건 어머니가 그런 말 못하도록 막을게. 남편의 시도가 잘 먹혔는지 시댁에 가서 시모가 나쁜 말이라도 할라치면 두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시모를 말렸어요. 대놓고 아내를 편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는 건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니 시모도 분위기 보고는 서서히 잠잠해지더군요. 아들들이 잡혀 산다는 걸 눈치를 챈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는 좀 편할 줄 알았던 제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낀 건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시모와 부딪힐 일 자체가 없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남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혹시 좀 더 기다려야 해? 생활비. 요새 가게가 힘들어서 당분간만 당신 돈으로 생활비 해결 좀 해주면 안 될까? 가게 일 풀리면 다 갚을 테니까. 혹시 가게 많이 안 좋아?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요즘 가게 운영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 고장나는 기계도 많고 갑자기 목돈도 좀 나갔고. 매출은 그만큼 안 되는데 계속 돈만 나가니까 빚을 좀 졌어. 당신한테 말도 없이 미안해. 괜찮아. 가게 일이잖아.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내 월급으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게나 잘 돌봐.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안정되지.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을 위로해줬어요. 걱정이 돼서 그날 저녁부터 식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부터 시작해서 기력에 좋은 장어와 소고기, 전복 같은 걸로 요리도 꼬박꼬박 해다 먹였어요. 제 월급으로 생활비도 해결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남편이 저 대신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제가 시모와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남편이 저 대신 시모가 부르면 가는 날이 많았거든요. 시모가 저한테서 아들을 뺏고 싶어서 자주 부른다는 것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 시기에는 생각보다 자주 불려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가 있는 동안 남편 노트북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 들어갔다가 말도 안 되는 메시저 내용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문의를 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충전과 관련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게임이니 카지노니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아무리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이게 사이버 도박이라는 건 모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새하얘져요. 사실 저희 삼촌 중에 한 명이 도박하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댁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낸 그분은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들러붙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죠. 그때 부모님도 그 삼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도박이라면 치를 떠시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안 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해서 따져 물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폰이 먼저 울리더군요. 상대방은 시모였어요. 네, 어머님. 넌 도대체 어떻게 되내니? 네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도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첫째랑 식사하러 왔다가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들렀더니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간경화란다. 너 아침밥도 안 먹이지? 밥도 제때 안 해주는 거지? 이것 봐. 내가 언젠간 너 이럴 줄 알았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길래 우리 귀한 아들이 아파? 밥도 안 주니? 일만 시켜? 돈 버는 기계로 보고 그러는 거냐고. 결혼을 잘못 시킨 거야. 너랑 결혼한 뒤로 애 몸이 이렇게 아프잖아. 그 말을 듣는데 순식간에 화가 나더군요. 그 귀한 자식이 사이버 도박을 하는 줄도 모르고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한테 모든 게 네 탓이라고 말하는 시모를 보니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났어요. 저랑 결혼한 지 이제 4년이에요. 4년 데리고 살았다고 몸이 망가져요? 그러면 애 저녁에 어머님이 건강하게 낳아줬으면 될 일이잖아요. 왜 저한테 따지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뭘 먹이는지. 생활비도 안 주는 놈한테 저녁마다 소고기, 장어, 전복,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다 바치는데 뭐요?
결혼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고요? 어디 가서 돈도 안 벌어다 주는 남편한테 그렇게 해주는 여자 있는지 물어나 보세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해요? 매번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화풀이 좀 그만하세요. 듣고 있으면 기분 더러우니까.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어른한테 할 수가 있어. 기분이 더럽다니. 엄마가 내 걱정 때문에 좀 과격하게 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 어른을 좀 공경해. 너 하는 거 보면 영락없이 철없는 애처럼 보이잖아. 빨리 사과해. 내가 사과를 왜 해? 사과하려면 어머님이 나한테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봐. 당신 아픈 게 내 탓이야? 내 탓이냐고. 내가 식사 굶긴 적이 하루라도 있어? 내가 당신 건강 하루라도 안 챙긴 적이 있냐고. 내 몸 챙길 때마다 당신 몸도 꼬박꼬박 챙겼어. 돈 없다고 나한테 생활비 다 대라고 했을 때도 군말 없이 다 해주겠다고 했고. 그런데 뭐? 결혼을 잘못 시켰다고? 내가 병을 키웠다는 말인데 그게 맞는 말이냐고. 그래, 네가 내 건강 안 챙긴 적 없고 내 말 다 들어준 것도 맞아. 그치만 내가 말하는 건 다른 거잖아.